자, 한편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자, 민주당의 강행에 국민의힘 본회의 직전까지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소수당이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일 뿐입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 경고합니다. 의회 폭주를 멈추십시오. 네, 양만희 논설위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 국회 본회의장을 생중계로 잠깐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현재 본회의장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까지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하고 이 민주당이 서로 타협이 안 됐어요. 네. 그대로 지금 강행하자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원래 2시에 예정돼 있었고요. 네. 2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여객기 참사 특위 활동 연장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 대한 선출의 건이 이제 의사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할 테니까 네. 법사위원장은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일종의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구성하는 데는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민주당에서 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니까 이미 다 후보가 이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됐고 양당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각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결위원장만 하게 합시다. 네. 민주당에서는 다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국회의장이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2시부터 아까 보시면 국민의힘 의석이 좀 비어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다가 네. 의장이 들어오고 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 좀 빠져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결위원장은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추경안 집행에는 협조를 먼저 급하니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셈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조건이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시간을 갖고 더 협의하자고 하는 건데 실제 결론이 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가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그다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이익에 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를 장악해서 사사건건 이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준하는 입법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과 연계를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협의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일괄해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민주당이 저렇게 강행 처리를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좀 답답하겠군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이제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라는 것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어주는 만큼만 먹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대선의 결과는 민주당의 21대 국회 전행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49%를 얻고 과반을 얻지 못했어요. 이거를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서 다른 50%의 정치 세력들은 다른 걸 원한다. 협치를 바란다. 그러면 협치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협치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협치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 정도면 국내심이 깨달아야 돼요. 이건 보통의 방법으로다가는 민주당과의
대화를 할 수 없겠구나. 그럼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내야 되고 국민께 다가가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비대위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물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는 거 옳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민주당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아예 막는 거지만 지금 법사위를 갖고 오게 되면 실제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태우게 되면요. 그 안건은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3달 동안 수기 과정을 강제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죠. 법사위원장의 의도에 따라서는. 그러면 3달을 양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든 건건을 국내심이 3달 동안 막아놓겠습니까? 그럼 국민적 지탄은 어떻게 받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자는 야당의 요구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난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번에 쟤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국민께 이르고 끝낼 게 아니고 뭔가 다음부터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뭐 장외로 나가든 네. 농성을 하든 뭔가 그렇지 않고는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여야에서 가장 입장차가 큰 자리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그 전에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또 똑같은 일이 지난 3년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된 것처럼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또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런 불안과 불신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거부권이 계속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계속 거부권을 법사위원장 선에서 해버릴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제2요구권 와서 네. 실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없으면 그거는 관철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따져봐야 되지만 그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제도적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요. 다만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류시킬 수 있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우리 논의해 봅시다. 수정합시다. 이렇게 강제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갖는 거예요. 야당이. 네. 그거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 의원 말씀처럼 만약에 사사건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고 누구도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저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오히려 명분을 만드신 건데 그 명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간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때는 국민께 불리할 때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상권분립을 만든 이유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거대 권력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더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국민께 유리하더라. 이래서 그런 권력 분립을 만든 거거든요. 그 권력 분립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의회 내에서 권력 분립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 원구성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만희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중재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힘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 지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에 비춰보면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행, 관례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 관행 관례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합의거든요. 근데 합의는 대단히 쉽게 깨지기 쉬운 성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법도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지난해에 가져간 것은 다수당이기도 하지만 야당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권력의 균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데 당시에 상정하지 못했던
행정 권력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정의 변경에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을 관철해 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힘이 너무 모자란 상태인 것이고 이런 상태를 좀 더 보면서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전에 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법제화를 통해서 이렇게 매번 새 원구성이라든지 혹은 1, 2년 이게 거칠 때마다 하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좀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조기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권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야당이었고, 자 지금은 행정권을 장악한 다수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돼서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올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결과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이 뭐 시기를 달리하고 치러진 선거이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정치적 심판을 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결국에 그런데 이제 만약 입법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겠느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입법안을 진영 내지 지지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입법을 처리하냐?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입법행위나 이 정권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게 다음 선거에서 평가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어떤 추진, 이 독선, 독주를 하면서 민주당이 뭐 마음대로 뭐 국회와 정부를 운영하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의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견제하겠다 이런 요구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막는다고 하면 법사위가 아닌 어디를 가졌다고 한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 민주당도 실제 내부적인 어떤 견제,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강행했을 경우에 국민으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게 선거에서 뭐 다른 평가로 안 좋은 평가로 이어진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도 그런 방식으로 견제하는 수단을 택해야 될 시점이고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은 또 당연히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독선과 독주 그것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SNS를 통해서 추경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국회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자,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렸다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찾아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우리 사회 전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추경 예산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지금 그런데 이대로라면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상임위 선출이 또 이루어지고 추경안도 민주당 거의 단독으로 통과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결위 구성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 또 국민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상임위원장 인선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결위 구성에 협조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예결위 심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반대 사안, 즉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변화를 추동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한 것 있으면 의견을 달라. 그건 결국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큰 골격에서는 변화를 끄집어내기 어려울 것 같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역시 그냥 표대결로 갈 공산이 커 보이고요. 또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법사위원장과 총리 후보자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새 정부가 이제 굴러가기 위한 일종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결국
총리 임명 동의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동의해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갈지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지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의견이 좀 모아질 텐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윤기철 부위원장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로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직후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비상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지금 현 지도부가 다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의결할 의결 수단도 없는 상황이죠. 비대위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갖춰지는 대로 조만간에 이제 전국위를 통해서 비대위를 구성합니다. 그럼 비대위 구성 이후에 원내에서 투쟁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도 한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떤 그 균형이 맞는 원내 전략이 펼쳐지는 것이지 원내에서만 아무리 서로 치고받고 해봐도 민주당이 전혀 협치를 안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힘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대칭 전략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국내심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이제 6개 부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는 이제 법사위에 네. 천착되는 것 같고 이 법사위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물론 민주당이 올바른 걸 결정만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든 분들은 늘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국내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제도적 틀은 인정해야죠. 그 인정하는 것이 법사위 위원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완전히 정말 동떨어지게 놔두고 돌려놓고 일을 처리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텐데 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안 주더라도 민주당이 계속 갖고 가더라도 이른바 그 내용 있죠. 포트폴리오라는 추경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생지원금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부채 탕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감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상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 여지를 충분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회복 쿠폰의 규모가 큰 것은 지금은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뭐 재정적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제기를 한다고 규모를 어떤 조정하거나 이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부채 탕감 정책도 지금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관련해서도 기준을 엄격히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정책적 그 취지, 그러니까 지금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민생 쿠폰을 통해서 대규모 어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그 내부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라든가 금액 또 어떤 조건을 조정하는 거는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